자, 오늘은 말이죠. 그치? 됐다. 잠깐만. 오케이. 자, 오늘은 스탬프의 중요한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노하우를 디테일하게 말해주긴 어렵긴 하지만 스탬프라는 걸 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 그리고 스탬프가 왜 유행을 못하고 그냥 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탬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몇 년 전이죠. 우선 바늘이 달려있는 도장이다. 그러니까 스탬프죠. 그래서 피부에 들어가는 스탬프라 해서 더마 스탬프로 알려졌어요. 더마 스탬프. 근데 이제 광고하면서 모공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모공 스탬프라고 불리기도 했죠. 모공 스탬프.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면서 모공에 효과가 없었냐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죠. 굉장히 좋은 시술이었어요, 시작부터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문제가 여러 개 있었죠. 1. 통증. 바늘이 한 번에 200개씩 들어가요. 200개. 가로로 10개, 세로로 20개. 합친 200개겠죠. 근데 그 바늘이 짧냐면 짧지도 않았어요. 의료용은 2.1mm. 2.1mm를 보면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거를 피부에다 넣기 위해 짓누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늘의 밀도도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었어요.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마취크림을 발라야 되겠지만 마취크림을 발라도 아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파도 아픈 만큼 효과만 나면은 괜찮겠죠. 하지만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더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늘이 계속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 바늘이 계속 뭉툭해져요. 그래서 예민한 환자들은 다 알죠. 피부에 들어갈 때 느낌이 달라졌다. 바늘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날카로우면 좋겠는데 바늘이 이렇게 무뎌지거나 아니면 끝에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통증들을 잡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병원들에서 이 시술을 잘 안 하게 된 거예요.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화농성 여드름 뭐 이런 거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통증이 있고, 두 번째는 약물 흡수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스탬프를 함에 있어서 효과는 바늘에 의한 효과와 이것과 함께 들어가는 약물에 의한 효과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바늘에 대한 효과보다는 약물에 대한 효과가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죠. 약물을 찍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가장 큰 원리는 바늘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효과는 부수적인 거예요. 문제는 이 약물이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물을 썼는데 약물 종류도 엄청 많이 개발됐어요. 재생자 넣어서 만든 거. 그래서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앰플을 다 써봤죠. 엄청 많은 걸 다 써봤어요. 문제는 뭘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야 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러블 문제예요. 약물을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환자들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트러블이 나면 안 되죠. 피부를 좋게 하러 왔는데 피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약물의 흡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피부 안으로 최대한 많은 약물이 슉 밀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해보면은 약물이 그렇게 막 피부 속으로 막 들어가지고 이러질 않아요. 옆으로 퍼져나가지. 직관적으로도 생각해 볼까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있고 약물을 막 묻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피부 속으로 찔러요. 찌르면은 이 약물이 다 피부 속으로 같이 바늘이랑 같이 딸려 들어갈까요? 딱 봐도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약물은 겉에 묻어서 그냥 퍼질 거예요. 이 피부 장벽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죠. 세균도 못 들어와야 되고. 그런 곳에 이렇게 원리가 좀 엉성하게 약물을 써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이 약물이 피부를 좋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 일이 좀 많거든요. 윤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같이 발휘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세 번째는 홍보예요. 홍보. 자, 병원용 스탬프가 개발이 되고 의료용이 2.1mm,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루가 완전 똑같이 생긴 가정용 스탬프가 나왔어요. 0.2mm 정도. 그런데 자루가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같은 회사에서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자루가 보이죠. 바늘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탬프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시술이라는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뭐 2.1mm나 0.2mm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정용 스탬프가 퍼지고, 가정용 스탬프가 너무나 효과가 좋았으면 상관이 없었죠. 가정용 스탬프가 너무 좋았으면은 이건 좋은 시술이구나, 가정에서 경험해보고 병원 가서 더 강한 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가정용 스탬프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일어났어요. 가정용 스탬프에서는 마취하기 힘드니까 통증도 더 심하고, 약물 흡수도 안 되니까 트러블도 더 나고, 진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표피까지만 들어가니까 표피만 상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감염만 일어나고, 그리고 시술 후에 해줘야 되는 후처치 같은 것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스탬프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용 스탬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시술이 묻혀버렸죠. 그래서 스탬프를 사용하는, 아니면 스탬프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급격하게 줄은 거예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공간, 보관, 이런 거죠. 스탬프는 자신의 것만 써요. 하나 가지고 모든 환자들 돌렸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신의 것만 있고, 그리고 수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 한 명당 하나의 스탬프를 갖게 돼요. 그죠? 그런데 환자가 1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탬프가 100개가 있어야 돼요. 환자 1000명이에요. 스탬프가 1000개가 있어야 돼요. 1000개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스탬프만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자외선 소독으로 계속 소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스탬프를 관리하는 인력이 또 따로 필요하고, 스탬프 자루는 요만한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냥 자루만 뿅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선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스탬프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냐면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통증 잡는 거. 두 번째, 약물 흡수시키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가정용 스탬프 문제니까 아니고. 네 번째는 보관에 대한 거. 이런 문제들. 그 외에도 좀 많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선은 이런 통증을 잡는 것과 약물에 대한 것들, 뭐, 보관에 관한 것들이, 저는 스탬프가 너무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죠. 10년 넘게 축적시킨 노하우.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결하고, 그리고 약물에 대한 것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보관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생겨서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피부 치료에, 스탬프로 이용한 피부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